이 시각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슈 짚어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총기 난사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피의자는 70대 귀농인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 방송 시간대에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었는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일단 70대 남성이 엽총을 발사해서 지금 2명이 다치고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 처음에는 좀 실수나 오발이 아닐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3명을 향해서 정확하게 조준 발사한 사건이더라고요. 네, 계획적인 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일단 3명이 사상에 이르는 창극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것도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봉화에 소천 면사무소 공무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제 오전 9시 15분경에 이 70대 남성이 이 엽총을 가지고 네. 그 한 암자에서 그 승려, 이웃 주민입니다. 이웃 주민에게 먼저 3발을 발사했고요. 네. 어깨에 적중을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지금 네. 안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총을 쏜 다음에 소천 파출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리고 네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어디로 이동하냐면 소천 면사무소로 이동을 합니다. 네. 정문으로 들어가서 손 들어라고 외친 후에 조준 사격해서 네. 예. 현장에 있던 공무원 2명을 이제 그 명중을 하게 되고요. 옮기는 과정에서 헬기 타고 병원으로 네. 이송했지만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라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놀라움이 있는 것 같은데 사고 원인을 보니까 이렇게 물 가지고 다툼을 했다 그러고 또 이제 외지에서 이제 그 봉화로 넘어와서 여기서 또 생활을 하다가 귀농 생활을 하다가 총격을 벌였다. 이게 많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번에 사건을 벌인 이 용의자 김 씨가 예. 제일 먼저 이쪽에 와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번에 그 바로 위쪽에 있는 그 성녀라고 하는 그분이 뒤에 왔는데요. 예. 네. 이 봉화에 와가지고 이제 수도관을 설치를 한 사람 바로 김 씨예요. 네. 근데 본인이 혼자 생활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예. 점차적으로 이제 주위에 그 주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물이 아무래도 부족하게 되겠고 그렇죠. 예. 이 물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이제 물 꼬가지고 뭐 어떤 살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총기 사고이기 때문에 더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이 네. 사람들 간에 있어서 갈등이 또 증폭이 됐다.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경찰서에도 진정을 놓고 면사무소에서도 진정을 놓고 하는 네. 그 과정에서 뭔가 이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네네.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네. 아마 이 김 씨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총을 이용을 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 이제 무기 효과라고 하는 네. 얘기가 네네. 있습니다. 이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총을 사용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네. 본인이 원래 이유를 대고 가져왔던 그 유해조수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 이웃을 살해하고 네. 또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들을 살해하는데 그것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캐캐 묵은 갈등, 그러니까 물로 시작해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갈등이 쌓여왔더라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니까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네네. 피해자 임 씨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이 피의자 김 씨가 나를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한다라고 진정까지 제출했고 경찰이 조사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갈등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 임 씨가 있었던 사찰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 냄새가 너무 심해서 냄새를 측정해달라고 이 피의자 김 씨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었고요. 면사무소에요. 네네. 이렇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물 문제 때문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서 면사무소 공무원들은 뭐 직경이 큰 상수도관을 언제쯤 설치하지 이런 중재안도 내세우기도 그래요? 했다고 하는데 네. 본인 생각에는 내가 제기한 이런 뭐 쓰레기 냄새라든가 이런 게 네. 적절하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 민원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런 불만이 깊이 쌓였던 것으로 보이고 예. 실제로 이 사망한 직원 손 씨와 이 씨는 이 피의자 김 씨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특정해서 그 총을 발사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피의자 김 씨는 현재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죽이고 싶었다. 이런 진술을 하는 걸로 봐서는 어떤 민원 제기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러 가지 분노 감정 때문에 분노 범죄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네. 보입니다. 날 무시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 가족 측의 주장에 의하면 그 피의자 김 씨가 한동안 나를 죽이겠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 단순히 화풀이용 말이 아니라 정말 예고의 성 말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네. 이 김 씨가 지구대 영치가 돼 있는 그 총기를 가지고 네. 자기 집 앞에서 자주 이제 뭐 사격 연습 비슷하게 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 이웃 간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네. 한쪽에서는 가끔씩 총기를 가져와서 총을 쏴대니까 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될 수 무섭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찰에다 대고는 진정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는 그 사실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한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을 쏴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닙니다라고 부인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은 확인을 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총을 내줬다라고 하는데, 네. 예, 결국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예견된 사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교수님,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유해 조수용 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말이 어려운데 이제 유해한 뭐 새와 짐승을 잡기 위한 그 총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은 이번에는 인명 살상용 총으로 쓰였다는 건 상당히 관리가 허술한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2015년도부터는 이 네. 총포 도금 화약류 안전과 관련된 이 법률이 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2015년 2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 화성에 있는 그 남양 쪽에서 그 70대 남성이 그 당시에도 전과 6범이었는데 엽총을 가지고 자기 형과 형수를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도 상당히 총포 관리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됐었고요. 네네. 그 이후에 좀 보완이 된 것이 엽총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GPS 장치를 장착을 해서 예. 일단 이제 그것을 영치한 것을 가지고 이동하는 그 가운데서는 수렵기간 그 지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수렵기간이 아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새라든가 동물을 본인들이 구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뭐 사실 본인이 그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저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뾰족한 어떤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총을 그 파출소 같은 데서 보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 총이라고 본인이 집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파출소에 맡겨놓고 필요할 때 갖고 나오고 이런 형식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GPS를 또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갖고 나가면 GPS가 어떻게 움직이나 이게 보는 방법 이거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는 GPS를 가지고 이제 다닌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자기 그 관 내에서 다니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웃을 쏘았다라고 네. 한다면 대책이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 사용자의 정신, 뭐 심리 상태, 채무 관계 등을 조금 조사해서 총기를 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총기 사고가 잊을만 하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매년 한 10건 이상의 총기 사고가 네.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총기 사고를 보시면 72건의 총포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고의 사건도 30건이나 되고 오발 사건이 42건인데 사망자 수만 하더라도 31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예. 총포 소지 신청을 한 사람들이 5만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5만 건이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지가 한번 네. 좀 점검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외국인 사례들을 참고하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도 총포를 소지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의 한 3분의 1 네. 이상이 그 총포를 소지하고 있는데 10년간 총기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사실은 총포, 도검, 화학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야 이런 것들을 소지를 허가하고 등록하게 해주는데 네. 그런 조건이라는 게 전과가 없는 거. 그러니까 범죄 경력 네. 자료나 이런 거에 전과가 없거나 정신병력 질환이 없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네네. 조금 더 심층적으로 면접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운전면허 시험
점을 얘기하듯이 이런 총포에 대한 면허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로 그렇죠.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또 여러 가지 이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없는 사람에게 한정돼서 이것을 허가해주는 제도로 좀 바뀐다고 한다면 예. 조금 더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아이슬란드는 주기적으로 심층 면접을 하고 경찰서장이 그래요? 일부 네. 심층 면접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네. 우리도 이 사람에 대해서 범죄 경력 자료가 없다라는 것은 과거에 전과가 없었다는 거지 이 총기에 대해서 위험하게 악용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적성 검사는 아니거든요. 예, 예. 좀 더 면밀하게 사람에 대해서 그 심리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어떤 이거 악용의 소지가 있는지를 면접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 네.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GPS만으로 뭔가 총기를 내어준다? 그런 거는 안심할 수가 없고요. 심층 면접이라든가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꼭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 하나가 총기 사고 외에도 이 귀농인에 대한 사건이라는 점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원래 여기 연고가 없는데 뭔가 후배들의 소개로 뭐 이주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70대 이 남성이 원래는 경기도 일대에서 원예 농업을 해서 조금 여러 가지 사업도 잘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군요. 70대 이르러서 네. 시골에 산적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네. 해병대 후배가 여기는 네. 공기도 좋고 산도 좋고 좋다 물도 좋고 일로 내려와라라고 해서 네. 경기도에 이제 가족들은 남기고 홀로 귀농을 했다라고 합니다. 홀로 귀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을 주민들이랑 잘 엮여서 조화롭게 살아가면 좋지만 또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고 네. 해서 좀 배척당하거나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외로운 외톨이로 이 시골에서 살았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해병대 후배가 같이 있다가 작년 즈음에 네. 이제 작고를 했다고 알려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보통이요. 농촌에서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시골 민심을 좀 넉넉하고 또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그래도 농촌에서 뭐 농약 사건이라든가 심심치 않게는 발생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귀농을 지금 꿈꾸시고 계신데 네. 실제로 귀농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생각하던 것 같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그 주위에 있는 그 다른 분들하고의 어떤 융화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네. 유위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죠. 예. 그런데 이제 귀농을 하게 되면 그 좁은 지역 사회에서는 서로 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귀농을 하셔가지고 네. 주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예. 또 최초에는 거기 귀농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텃세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노인이라고 무시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예. 그것은 이제 그 면사무소 직원을 포함을 해서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쪽 지역 사람들이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아까 그 후배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데 네. 예. 그분이 아마 그쪽에서 그런 역할을 했을 텐데 예, 예.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본인이 모든 걸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 예. 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를 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비극으로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경찰 행정학과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전문성이 있으셔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러면 지금 도대체 대책을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총기를 구할 수 있고 생각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자기 이제 농사 짓기 위한 이런 용도일 경우에 그렇지만 이렇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좀 어떤 좀 개선책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 가지고는 총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적은 편이죠. 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적어도 이제 총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청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 그랬죠. 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전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 엽총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공기총의 어떤 소지 인구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네. 그와 관련돼 가지고 또 이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네. 화가 나면은 그것을 갖다 즉각적으로 분풀이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총기를 경찰에서 영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한술에 우리가 배가 부를 수는 없겠지만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아이슬란드 예를 드셨는데 총기를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는 나라가 네네.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분명히 그쪽에서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예. 우리가 봤을 때는 뭘 저런 것까지를 점검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네네. 총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네. 이번 기회에 이런 한번 문제가 발생됐을 때 뉴스 한번 탁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번 기회에 정말 차분하게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어떤 제도를 갖다 도입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네, 봅니다. 맞습니다.